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부패 이번 주중회차 또 주중회차가 잡혔죠. 62회차는 이 세리아와 라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월드컵을 앞둔 유럽 리그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경기 수가 많은 이 강호들이 이 강행군의 지친 기색이 역력한 62회차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치아와 우디네시의 경기인데요. 스페치아는 지난 경기 밀란을 상대로 2대1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페치아의 개인 스킬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이를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도 밀란을 상대로 XG값, 이 기대 골값이 1.62를 보여줬고 또 슈팅 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골 찬스를 아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 수비에서 불안감을 보여주면서 최근 6경기 승리 없이 17위에 처져 있죠. 그나마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1패를 기록한 피오렌티나전에서도 퇴장으로 이 수적 열세 끝에 결승골을 내줘서 패하는 등 그나마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레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이 시즌 초반 돌풍의 팀으로 불렸지만 핵심 수비수 이 백항의 부상 이후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굉장히 팀이 잘 짜여 있죠. 우디네세는 라인을 내려서 이 카운터 어택이 굉장히 위협적인 팀입니다. 또한 슈팅 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골로 기록되는 상황도 많이 연출되고 있죠. 이번 경기는 스페치아의 무승부 또는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기 내용은 우디네세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경기에서 반전을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스페치아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의 공백 이후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치명적이죠. 또한 상대한 팀들이 상대적으로 약팀에 속하는 팀이 많았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 가능성도 좀 커 보이는 상태입니다. 스페치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체와 지로나의 경기죠. 엘체는 지난 라운드 바이돌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1로 패하며 또 연패에 빠지고 말았죠. 또한 경기력에서도 완전히 밀렸고 이 바디아 골키퍼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아마 크게 대패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엘체는 리그에서 아직까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4무 9패로 압도적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득점, 실점 부분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는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페레밀레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공격진이 없고 수비진 역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상대적 강팀인 빌바오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면서 빌바오보다 더 많은 기대 득점값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쳤죠. 특히 10개의 US팅을 기록하면서 수비가 좀 빌바오를 상대로도 공격 전개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로메우와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활약이 괜찮은 성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기는 LC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력과 분위기, 선수단의 퀄리티 모두 지로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엘체가 리그 내에서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이번 경기는 무난한 엘체의 패배, 엘체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죠. 10월부터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6경기에서 1승 2무 3패의 부진입니다. 이 1승도 감독 교체기에 비아레알이었던 만큼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빌바오의 강점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빠른 역습인데 이게 10월 전까지는 단 4실점만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치른 6경기에서 무려 10개의 실점을 내주면서 수비력이 급감하고 있죠. 또한 문하인의 부상 이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하는 공격진들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올리드는 지난 라운드 엘체에게 승리하며 최근 5경기 3승 2패로 매우 좋은 흐름이에요. 또한 엘체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352 포메이션 대신에 우측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승리를 거둔 만큼 플랜 B의 이 효용성도 입증을 했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전체적으로 빠른 공격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352 전술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난 경기에서 왼쪽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던 이 에스쿠데로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있었죠. 이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이 루카스 올라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수비가 그리 단단한 편이 아닌 바이돌리드인 만큼 이 주전 수비의 이탈은 좀 큰 약점이 되겠죠. 이 경기는 빌바오의 승리 혹은 패배,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력은 확실히 빌바오가 앞서고 있으나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고 반대로 바이돌리드의 경기력은 괜찮은 만큼 승패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빌바오가 지공 상황에서도 해답을 찾는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이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빌바오의 승리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빌바오의 승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와 AC 밀란의 경기죠. 이 크레모네에서는 지난 경기 살레르니타나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유일하게 리그에서 무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공격 찬스를 만드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세트피스를 통한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또한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역습을 중심으로 한 팀을 상대로 골을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C 밀란은 이 스페차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뒀으나 최근 바쁜 일정으로 인해 후반 경기력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크레모네세전에서는 이 테오 에르난데스와 지루가 결정하는 것이 밀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은 윙어들이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상대 공을 쟁취 후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 크레모네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밀란이 두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크레모네의 수비수가 실수하면서 밀란이 득점하는 그림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크레모네세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나올 뒷공간을 밀란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크레모네세가 홈에서 득점력이 저조했기 때문에 밀란이 밀리는 경기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예, 크레모네세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무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역습을 즐기는 팀 컬러에 맞게 더 낮은 점유율로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공격수 이 치마 아빌라 선수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최근 3경기에서 3골 1도움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이 오사수나 공격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고 가끔씩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주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를 해석해보자면 반칙을 통해 세트피스를 많이 내주고 이 세트피스를 통해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PK 고별전이었던 알메리와의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 엘클라시코에서 패배를 경험하긴 했으나 리그에서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 약팀을 잡는 데는 도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기회를 많이 내주지 않으면서 리그 최소 실점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오사수나의 폼이 좋다곤 하나 이 상대적인 강팀인 바르셀로나의 전력이 우세하고 리그에서는 확실히 승리를 챙겨오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또한 오사수나의 역습이 날카롭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수비력이 리그 최소 실점인 만큼 오사수나의 패배를 예상을 해봅니다. 오사수나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체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레체는 지난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최근 6경기에서 무승을 거두고 있고 매 경기마다 실점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레체의 수비력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리그 순위는 16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나 실점은 16개밖에 안 돼서 실점 순위만 놓고 본다면 중상위권의 기록이거든요. 가끔씩 의외의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레체의 무승부 가능성은 꽤나 있어 보입니다. 아탈란타는 나폴리에게 1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2위에서 4위로 조금 밀려났죠. 하지만 아직 원정 경기에서는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에 점유를 내주면서 역습을 하는 컨셉을 유지하면서 상대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중거리로 득점 찬스를 만들거나 득점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리그에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는 꽤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의 패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원정에서 강한 아탈란타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긴 한데 이 레체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만큼 라인을 내려주지 않는 경기를 주로 하는 만큼 아탈란타를 상대로 무승부를 챙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체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사스올로와 AS 로마의 경기인데요. 사스올로는 엠폴리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사스올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경기가 강팀을 상대했다는 점, 그리고 나폴리전을 제외하고는 강팀과의 대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어느 정도 라인을 내렸다가 주로 왼쪽에서 공격을 또한 전개를 하거나 크로스 플레이와 롱볼도 종종 사용을 하죠. 공격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 무의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골 결정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로마는 라치오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로마는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는 중원의 펠레그리니가 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부상 위기를 맞이를 했죠. 하지만 로마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이죠. 로마도 골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팀 내 득점 1위 이 디발라의 부상 이탈이 아쉬운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pellegrini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로마의 우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사스올로가 로마를 상대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18번의 맞대결에서 단 1승만 사스올로가 거두고 있죠. 무리뉴 감독도 AS 로마의 무리뉴 감독도 사스올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이 이 사스올로의 패배를 점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스올로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알메리아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나온 모습을 보였고 무기력하게 2대 0으로 패했죠. 경기력에 변화가 있었던 라이오전을 시작으로 승패를 계속 오가는 기복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일정 이상의 체급을 가지지 않은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 3점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죠. 또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지만 홈에서는 4승 2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 홈 3연승을 기록하는 등 홈에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주말 카디즈와의 경기에서 두 명이 퇴장당하는 혼란스러운 경기 속에서 득점 없이 그나마 무승부를 거뒀죠. 이번 경기에서도 항상 반복되듯이 최전방 결정력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골키퍼인 소리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은 최소화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승점 1점을 간신히 챙겨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승리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홈에서의 성적이 좋은 알메리아가 홈 4연승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지만 헤타페가 아무래도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게 된다면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 헤타페, 소리아 골키퍼의 선방까지 더해진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경기죠. 알메리아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세비야는 지난 주말 안달루시아 더비인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른 시간 몬티엘이 퇴장당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뻔했지만 베티스에서 두 명의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후반전 리드를 잡았죠. 최근 폼이 좋은 구델이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거두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얇은 센터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갈 길이 바쁜 세비야입니다. 소시에다는 유로파 리그에서 조 1위를 확정지었지만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리가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죠. 이른 시간 선제골을 만들었지만 엘르스톤도가 17분 만에 퇴장당하며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 되었고 경기 점유율이 27%일 정도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지만 한 골만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이 기간만 되면 성적이 좋지 못했던 소시에다인데 이번 시즌 역시 많은 부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 모두 최근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에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겪는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세비야의 무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라운드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른 시간 카브라레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호살루가 공중볼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 나르데르의 선제골을 도왔지만 후반전 상대 펠릭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죠. 에스파뇰은 시즌 초반 흔들렸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지속적으로 승점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상대의 공을 쟁취한 후에 공격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기에 롱볼 축구를 많이 구사하기도 하죠.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마이로카의 경기에서 두 골을 실점하며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공 점유율을 무려 71%나 가져갔음에도 기대 득점값이 0.5라는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 전술이 전무한 수준이었고 이 넓은 뒷공간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라드 모레노가 아직까지 복귀를 못한 상황에서 공격진은 해결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된 시스템에 아직까지 녹아들지 못한 선수단은 단점만을 노출하고 있네요.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뒷공간을 넓게 노출할 비아레알이 분위기를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롱볼 역습이 날카로운 에스파뇰은 호셀루의 한 방에 존재하는 만큼 에스파뇰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살레르니아의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죠. 유럽 대항전 포함 4연승입니다. 공을 소유하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진행하며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또한 요비치를 이용한 크로스 플레이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비치의 결정력 문제는 피오렌티나의 공격 찬스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생각보다 선수들의 미스가 많은 팀입니다. 특히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구사하는 피오렌티나가 이 개개인의 실수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 살레르니타나는 지난 경기 크레세모와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전반에 2대1 리드를 잘 지키고 후반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 89분에 동점골을 허용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살레르니는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성공시키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상대 역습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 지역에서 반칙을 많이 내주는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득점보다 실점이 훨씬 많기도 하죠.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리와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피오렌티나의 크로스 플레이가 잘 먹힐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 살레르니타나의 수비진이 생각보다 공중볼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오렌티나가 경기 중 실수를 연발하면 이 살레르니타나의 역습 찬스가 나올 경우 살레르니타나가 득점을 하는 모습도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경기에는 피오렌티나의 승부를 예상을 해봅니다. 12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볼로냐의 경기죠. 인테르는 유벤투스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챔스 포함 공식전 2연패죠. 전반 인테르가 유벤투스의 빌드업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중앙에 선수를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양 측면은 맨투맨 마킹을 하면서 유벤투스를 괴롭혔지만 선제 실점 후에 유벤투스의 페이스로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밀란의 미들라인에서 공격을 작업을 만들어가는 팀인데 짧은 패스를 통해 빌드업을 진행하여 많은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인터밀란의 특징이긴 하죠. 볼로냐는 토리노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공식 경기 4연승입니다. 60분까지 토리노에게 밀렸던 볼로냐지만 58분에 교체를 통해 투톱을 가동하고 측면 크로스로 박스로 공을 보내던 볼로냐가 두 골 모두 좌측 크로스를 통해 골을 만들어내며 역전승에 성공했죠. 토리노전에서 보여줬듯이 볼로냐는 주로 측면에서 공격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 실수가 많고 윙어들이 공격력 부재가 가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 경기는 인테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볼로냐는 상대 선수의 공격 찬스를 저지하는 모습이 매우 약한 팀인데 인테르같이 짧은 패스를 통해 공격 작업에 들어가는 팀을 상대로 볼로냐 선수들이 쉽게 공격 찬스를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볼로냐는 세리아에서 강팀이라 불리는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인테르와 어느 정도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이고 인테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에 이번 경기는 인테르의 승리가 예상이 되네요. 인터밀란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죠. 토리노는 볼로냐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초반 최전방 공격수 펠레그리니 부상으로 교체 변수가 존재했지만 상대의 전술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리드를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동점골 이후로 상대의 측면을 겨냥해 윙어와 수비를 투입하면서 폭백으로 전환했지만 이것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죠. 토리노는 주로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고 역습을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골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삼프도리아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패배하며 2연패를 달성했으며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피오렌티나에게 시종일관 뒷공간을 공략당했으며 이 수비진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삼프도리아는 내려앉아 롱볼을 많이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팀이 내려앉아 축구를 구사해도 수비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 개개인의 실수와 역량 부족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토리노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볼로냐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토리노의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더 좋은 팀입니다. 또한 이 압델하마드 사비리 부상 역시 삼프도리아에게는 뼈아픈 부분이기에 토리노의 홈 경기 이점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토리노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죠.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의 엄청난 득점력으로 팀이 경기력에 비해 승점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를 내주면서 경기를 하고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 가끔씩 나오는 이강인 선수의 위협적인 패스는 찬스를 만들어내고 특히 무리키 머리로 향하는 볼은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리키 외에 공격 자원들의 공격력이 아쉽고 수비수들도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에이티 마드리드는 에스파뇰 상대로 1대1 무승부였죠. 이날 경기에서 에스파뇰의 카브레라가 전반 28분 만에 퇴장을 당했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메오네의 교체술이 좀 늦은 부분도 단점으로 보인 경기였습니다. 상대팀이 일찍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성공한 펠릭스를 66분에 투입했다는 점이 아쉽죠. 에이티 마드리드의 강점이었던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또한 위기로 보여지죠.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무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마요르카가 최근 저번 시즌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경우가 많긴 했죠. 하지만 전력상 우세를 가지고 있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최근 부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반등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의 무패 예상합니다. 62회차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스페치아의 무패, 2번 경기 엘체의 패, 3번 경기 빌려와의 승패, 4번 경기 크레모네의 패, 5번 경기 오사수나의 패, 6번 경기 레체의 무패, 7번 경기 사솔로의 패, 8번 경기 알메리아의 승무, 9번 경기 세비야의 무, 10번 경기 에스파뇰의 승,
11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무, 12번 경기 인테르의 승, 13번 경기는 토로나의 승, 14번 경기 마요르카의 무패. 이상으로 저희는 주중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63회차 주말회차는 이것이 승부처를 통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